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 14거래일 만에 공모가 $21 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장에서 웹툰주들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네이버 웹툰의 목표 주가를 $62까지 제시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웹툰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농림수산품과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9.19로 전월 대비 0.1%가량 내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후퇴 가능성으로 국제 구리 가격이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톤당 $9,215 선까지 밀려났고 구리 재고 역시 2021년 9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수주액 100억 달러 달성을 해외 건설 분야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투자 개발 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10배)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정호의 템베거, 이 템베거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짚어봐야겠죠?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빅테크주들의 반등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이 경기 민감주와 우량주로 이동했던 자금이 다시 한번 기술주로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 역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4.7%대, 그리고 테슬라는 5% 이상 강하게 올라섰는데요. 한편 오늘 우리 시장은 이 미증시발 훈풍에 양대지수가 장 초반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지만 이내 삼성전자의 주가 오름세가 제한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장중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코스피가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고요. 코스닥 역시 2차 전지 업종이 줄줄이 내림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장 초반의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36% 이 장 초반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이 관측됩니다. 2773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19%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81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포트를 끌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도 참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은 마찬가지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요. 전화번호 023-1531-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스피드 문자 상담 간단하게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고민 중인 종목명과 그리고 보유 비중, 매수 단가까지 차례대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호의 템베거 저희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구원 투수 모셔봐야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간밤 미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 다행히도 외인과 기관 수급이 좀 개선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미증시 상승폭에 비하면 오늘 우리 시장 흐름 다소 아쉽네요. 특히 SK하이닉스 장중 하락 전환까지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시장이요. 나빠 보입니다. 장 초반에는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장 초반 지나고 나서부터 해서 이제 코스피 3분봉인데요.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그래서 지지선으로 조금 인식이 되는 구간 자체에서도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3분봉에 240봉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바닥이 좀 확인된 건가 싶긴 했어요. 근데 다시 이탈이 나오고 그 라인에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흐름이 아직은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내일까지 우선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탈, 다시 돌파 되돌림 나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 체킹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미 선물 상황 자체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오늘의 상황 자체가 우선은 바닥 체크는 아직 안 끝났다. 혹시라도 일전에 이제 올해 초에 1월, 4월, 5월 말에 보였었던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자리를 한번 맞춰본다면 이 자리들이죠. 여기랑 이제 여기 자리들이에요. 여기 자리가 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녹색 선 큰 두꺼운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60일선 라인이에요. 60일선 라인이거든요. 여기 자리를 이탈했다가 되돌림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추세적인 하단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인 잡히기도 하죠. 그럼 최악인 경우 정확하게 라인을 맞춰보자 약간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열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지수 포인트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라인입니다. 여기 고점 라인 있죠. 이 고점 라인에 맞춰봤을 때는 60일선 라인이긴 한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안 나왔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최악인 경우의 라인상으로는 여기 라인 잡힙니다. 가격 전략, 지수 전략으로는 2730포인트 부근. 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2~3% 정도는 더 빠질 가능성도 2% 되겠네요. 2% 정도 빠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빠르게 대응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뉴욕 증시의 흐름 자체를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바닥 확인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이번 주까지 뉴욕 증시의 반등 여부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 새벽에 M7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7개가 많이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아직 모자라요. 조금 더 가는 모습 체크한 다음에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급한 대응 조금 자제하시고 하루 이틀만 좀 더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이 바닥 확인이 진행이 되기 전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조금 더 미증시 흐름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도 5가지의 장정 관심주가 기다리고 있죠.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YC와 DI, CG트로닉스, 아모레G, 그리고 카페24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5개 종목 중에서 2종목이 3% 이상의 강한 슈팅을 보여줬고요. 또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바로 지난주였죠. 7월 19일에 짚어주신 유틸렉스 벌써 26% 이상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제 만나봤던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단 하루 만에 10.7% 이상, 워트는 9.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 YC가 시가 대비 최대 3% 이상, 또 카페24가 5.8% 이상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오늘도 참 살펴볼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하나씩 볼게요. 우선 유틸렉스인데요. 유틸렉스 추천드리고 나서 상태가 안 꺾이고 있어요. 계속 조금 강한 상승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의 구조상으로 보자면은 1차 고점 라인은 여기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2번인데요. 확대를 좀 해보자면은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해요. 여기에 고점 자리와 맞춰서 여기 바닥 자리 있거든요. 여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가 여기가 3,500원 좀 되고요. 여기가 5,000원 좀 돼요. 가격적으로. 그래서 우선 죽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꺾이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은 여기 고점 라인이니까 저항선이니까 아직은 근데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며칠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돌파 시그널이 나와준다면은 5,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오늘 이제 열자가 붙어가지고 그런데 거래가 10자. 3거래일 동안 10자 붙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단일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요. 큰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부통령 트럼프 쪽 라인에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사상 첫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부통령이 된다고 하죠. 벤슨인데요. 그에 따라서 또 가상화폐 이슈가 커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트럼프도 그렇고 그의 최측근인 부통령 후보인 벤스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보신다면은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튀어 올라간다면 제가 봤었던 고점 라인은 여기 라인. 이 고점 라인이기도 하고 저항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10,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오늘 고점 자리, 어제 고점 자리에서 9,970원까지 갔는데요. 10,000원의 돌파 여부도 아직 조금 가능하니까 조금 더 이 종목도 살펴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 워트 같은 경우도 오늘도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큰 재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장 요 모습 보이고 다음 내일 시장에서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면은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카페24도요. 오늘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유튜브 쇼핑 효과로 인해서 이용자 수가 5만 명 정도였다가 한 8, 9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 사인 드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죽어 있다가 올려쳤고요. 60일선 자리에서의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라 구조상의 차트 구조상으로는 32,000원대 중반 그리고 한 번 더 튄다면은 37,000~38,000원대까지는 우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입니다. 상승 첫날이라서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팔 건 아닌 것 같고 상황 보시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YC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오늘 다시 드리긴 했지만 지난주부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팔지 마세요.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갔다 떨어지고 오늘도 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일단 상승 중이에요. 네. 약하지만.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수익이 났지만서도 지난주 기준으로 매수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수익이 꽤나 괜찮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 따라서 잘 대응하셨으면 됐고요. 아마도 한동안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꼭 관심군에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은 큰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에요.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 자체가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현금 확보에 대한 전략을 우선은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라도 시장에 하락이 나온 이후에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쭉 나오다가 첫 반등이 나왔어요. 첫 반등은 아직은 믿을만 하지 못해요. 조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시장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한 대응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장전 종목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에다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꾸준하게 좋은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금 확보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 시장의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투자 전략 그리고 앞서서 저희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개장 전 저희 글로써 올려주시니까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5가지의 급등 유망주를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 가득하신 분들 오늘 시장에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상담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문자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판단해서 여러분께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보고 와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베스트 10 다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 중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시총 상위단 코스피를 보자면요. 다행히도 이 현대차와 기아는 3%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서도 SK하이닉스가 1.4% 이상 강하게 빠지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 점 자세하게 한번 살펴주시죠. 네, 시장이 조금 괜찮을 것으로 오늘 예상을 하셨잖아요, 다들. 장 초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움직임이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좋은 모습 좀 보이다가 다 뱉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수급상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부터 잠깐 보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일단은 뭐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와요. 매도세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네, 좀 답답하리 많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외인들의 매도가 특히 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야 이거 하이닉스 우리 안 해. 매도하고 뭐 할 거야? 아모레 살 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기사까지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실적은 그렇게 좋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합니까? 일시적인 조금 하락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문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하이닉스가 조금 걱정스러운 라인까지 왔어요. 근데 이 걱정스러운 라인 자체를 일전의 라인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냐,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꺼운 라인에서 여기 자리가 이제 60일선 라인이에요. 60일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 터치하는 자리가 항상 작년 말 하반기 때 계속 매수 자리였어요. 매수 자리였거든요. 저도 이때 당시 요 라인 보고서 계속 사인을 냈어요. 매수 사인을 드렸었고요. 이때도 말씀드렸죠. 네,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다시 이 라인을 깼어요. 네. 추세의 하단 자리로 맞춰보자면 이런 구조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바닥이 나온 거 아니냐 싶긴 한데, 전체 시장 분위기 항상 그렇지만은 완전한 체크가 된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60에서 깼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깼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깼다가 횡보하고 멈췄을 때 조정을 이용한, 그리고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겠죠. 깼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약간의 조정, 횡보세의 흐름들이 나오는 이런 그림이 있을 때, 그때 맞춰서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며칠 안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지금 상황은 전 개인적인 판단은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다. 특히 IT 쪽으로 해서. 그래서 뉴욕 증시 흐름 자체를 체크를 하루 이틀은 더 해봐야 되겠구나. 바닥 인식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다. 조금 조심을 하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결국 가겠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이 욕심 있잖아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오히려 크게 빠졌을 때가 매수가 좋은 자리 아니냐 싶겠지만은 안전하진 않잖아요. 조금만 체크하고 이번 주에 다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대차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었던 이 자리, 여기 자리, 이 자리를 제가 계속 매번 말씀드려요. 올 초부터 계속 리딩을 해왔었던 자리잖아요. 여기에 이 박스권 자리 자체가 이 박스권 자리잖아요. 여기 자리 자체를 돌파 시그널이 나오면 크게 간다 말씀드리고, 그게 여기였고, 깼을 때 약간 위험했지만 다시 되돌림받고 나오면서 올려쳤을 때 다시 가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렸었고, 안 깨고 다시 여기서 버티고 되돌림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보시면 어제 터치하고 깰 것 같았지만은 오늘 빠른 반등 흐름이 나왔어요. 네. 이건 굉장히 완벽하고 이쁜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게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뭐다? 제한적이다라는 상황이 현대차에 나왔어요. 그럼 자동차 업황으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대나 기아, 차 이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자리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고, 네,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조정 이용하시고요. 아니면은 편안하게 분할매수 하셔도 되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대차 쪽은 현 시간부로는 매도 아니에요. 오히려 매수 쪽이 좀 더 움직임이 강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그간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분들이시라면 지금부터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되돌림은 필요하겠죠. 그게 좀 핵심이긴 할 건데 조금은 답답한 시장이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시고 분할 매수 접근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한 시장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급한 대응 안 됩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가려 그러네요.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조금만 며칠 더 글로벌 증시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다 같이 살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 대형주 이외에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하게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저희 전화번호 023153-1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문자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엑스큐어 들어와 있습니다. 엑스큐어 현재 매수가가 1,5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지금 시각 엑스큐어 11%의 강한 급등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매수를 하신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향후 대응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1,550원, 100%. 이게 이거 어떻게 상담해드려야 되나? 가끔씩 이럴 때 이렇게 연락 오시면은 갑자기 저도 조금 뭐라 그럴까 벙쪄요. 그러니까 오늘 자리에서 봤을 때 오늘 최고가 자리가 1,750원이셨거든요. 오늘 사신 건 아니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따라 들어가셨으면 진짜 조금 머리 아파지죠. 자, 근데 보면 차트의 전체 흐름인데요. 저기 2010년 고점 자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15년 자리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고점으로 해서 완전 꼭지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게 12,000원 자리이기도 하고요. 매물벽 자체가 서서히 두꺼워지다가 얇아지는 구간 자체가 있긴 한데 그 자리가 10,000원부터예요. 10,000원부터 좀 얇아지긴 해요. 얇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꽤나 있긴 있어요. 그리고 좀 땡겨서 확대해 보자면은 더 땡겨 볼까요? 확실히 10,000원 위부터는 매물벽이 줄어들긴 하네요. 그래서 아직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해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미 이게 완전 바닥부터 치자면은 그래도 3배 정도 이상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셨던 거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자리 차트 보시면 분봉입니다. 3분봉인데요. 꼭 지키셔야 될 라인 자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냐면 9,100원이나 맥스 9,000원짜리. 이 자리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은 가능한 한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응 자체를 이렇게 급등주 대응을 하셨는데 100%를 실으셨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주식을 굉장히 소량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삼아 하신 것 같아서 우선은 9,000원대 빠지게 되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나 좀 더 타이트한 자리를 원하신다면 이미 타이트한 자리로 보여지는 게 현재가예요. 현재가. 그러니까 현재가 자리 이탈, 그러니까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 얼마냐? 1,030원? 하여튼 10,000원짜리네요. 10,000원짜리 이탈 나오면은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 게 1차 저항선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좀 버텨보신다면은 9,1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긴 해서 이때까지 버티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은 아직은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긴 한데 갑작스런
큰 하락 추세가 갑자기 보여진다. 분봉은 아직 튼튼하긴 하거든요. 죽진 않았기 때문에 튼튼한데 갑자기 이게 돌려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분봉상으로 3분봉입니다. 이거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선 지금은 홀딩을 해보세요. 다만 좀 피곤하시겠지만 이 종목을 현재가에 비싼 가격에 매수하신 만큼 한시도 빼놓지 않고 종목을 계속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못 팔았어요. 그거는 당최 허용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집중하셔가지고 빠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텍 들어와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이 7월 초에 2차 전지 사업까지 뛰어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던 기업이죠. 현재 매수가가 6,6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30%가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오늘 52주 최저가, 신저가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대응 흐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빠질 만큼은 거의 다 빠진 상황이고요. 설마 안 가겠지만은 맥스 저점 자체가 5,000원이네요. 5,000원짜리가 맥스 저점 자리네요. 현재 지금 5,800원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차트는 다 깨졌어요. 이미 싹 깨졌어요. 싹 깨진 상황이라 확대해봐도 현 구간대에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만도 하다가 여기 버티다가 깨고 내려갔거든요.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이게 언제였나요? 네, 지난주 7월 17일부터 차트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가능한 한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좀 고스란히 추가적으로 좀 더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5,000원까지는 열려버린 차트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요. 5,000원 체크된 이후에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재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그래도 꽤나 있으셔가지고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우선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홀딩하고서 바닥 찍고서 올라오는 거 보고 대응을 다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지고 바닥이 멈출지부터 체크하는 게 우선이다. 거기 맞춰서 다시 좀 대응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지금은 답 없어요. 홀딩하시고 기다려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들어와 있는데요. 3월 말에 상장한 기업이죠. 현재 매수가가 42,2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50%로 다소 높으신 편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자면 이 5월에 잠시 반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가가 29,3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엔젤 로보틱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아마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42,200원이시지 않을까 싶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요날 4월 26일 날 급락 떨어진다고 매수 대응하셨으면은 와 정말 잘못되게 대응하신 건데 아마 단가를 낮추셔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엔젤 로보틱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여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네 달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상장 종목주는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보호회수 물량들이 나오는 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6개월치에 나올 보호회수 물량이 있다면 그걸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안 나오길 바라지만은 거의 다 나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현재 두 달가량 남아있는데 두 달 안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면 모를까 현재는 뭐라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카운트다운 60일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려 세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 물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몇 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많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시장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전저점 이탈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이게 아직 어디가 바닥인지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고가 패턴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팔질 않고서 사는 사람만 생기는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드려보자면 신고가 패턴으로 주식이 움직이잖아요. 신고가로. 통계치예요. 신고가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올라갔었던 그런 그래프를 보였던 거는 63%인가 그래요. 신고가를 그린 종목이 더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돼요. 근데 반면에
신저가를 그렸던 종목들은 네, 이것도 밑으로 반대로 거꾸로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상황상 구조상으로 봤을 때 현재 바닥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향후 몇 개월 동안에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가 좀 많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뭐 이런 얘기 돌고 있죠. 오늘자 소식인데 테슬라에서 뭐 합니까? 네, 로봇을 내년에는 자기네 공장에서 써보고, 그렇죠? 옵티머스였나 뭐였죠? 써보고 그 다음에 2026년에는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양산을 해가지고 다른 공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아침에 올려드렸었던 기사예요.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그에 따라 오늘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살짝 있긴 했지만 뭐 포함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요. 지금 다시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코스닥 마이너스 0.1%,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1%다 내려왔어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시장이 좀 이상하다. 시장이 조금 회복 자체가 나오는 게 아직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적었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요. 네, 지금 매수 자체를 잘 안 해줘요. 이게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아쉽게도 반등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질 않아요.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말 죄송하지만 엔젤 로보틱스는 바닥이 체크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던 횡보라던 모습, 빨간 양봉이라도 이때쯤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다시 보이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우선은 참으셨다가 재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이런 그림 있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좀 희망적이에요. 이런 빨간 양봉이 자주자주. 그 그림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수페타시스 이소페타시스요. 매수가랑 보유 52,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000원에 20%입니다. 52,000원에 20%, 이수가 예. 7월 들어서 급격하게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많이 그리고 걱정이 되실 텐데. 사고나가 그리 막 내려갔네. 네, 그렇죠.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향후 대응 전략 예. 여쭤보고 올게요. 예. 수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네, 매주 감사합니다. 매일 잘 전화주셔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시청자님 이거 좀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저번에 그 59,700원 찍기 전에 네. 안 팔았어요. 안 팔고 65,000원 가면 탈락했더니 막 그 뒤로 내려 뽑아가지고. 그러게요. 그때 예, 대응하셨다가 팔았어야 되는데 보고도 못 팔았다니까요. 안 아. 팔았다니 못 파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팔았으니까 도망쳐가지고. 예, 아, 이게 조금 아쉽게 됐는데 장이 또 안 좋아가지고 하필.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수요일부터 급락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리고 5만 원 안 깨지길래 네. 좀 평균 단가를 좀 맞춰가나 52,000원에 했는데 더 네, 네. 깨졌으니까. 그래 이거를 그래 조금 현금은 한 80% 있거든요. 네. 그래가 요거를 어디까지 빠지면 단가를 좀 더 낮춰볼까 싶어가 대표님한테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예. 근데 이게 종목 보면요. 예. 그래도 올해는 61선 자리, 이탈 자리나 터치했던 자리가 항상 바닥 자리 인식은 되어 있었는데 예. 하이닉스랑 차트가 똑같이 지금 흘러요.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죠. 같은 이제 업종을 네. 가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합리화됐죠. 보면은 이게 좀 팔기 되게 어렵게 흐른 게 뭐냐면 예. 저항 자리로 해당하는 자리들을 갭으로 꺾어버리네요. 갭으로 밀어버리니까 예. 이게 사람들 대응하기가 되게 좀 깨름직한 상황들이 요 근래 연출됐어요, 몇 번. 그래서 되게 예. 똑같이 아마 상황상으로 당황하셨거나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구조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서도 다시 저항 자리가 되는 게 45,000원 자리예요. 예. 45,000원 자리가 또 재미있게도 전구점이더라고요. 네, 거기 자리 45,000원. 예. 여기 자리가 3월 말에 고점 자리에다가 예. 갭으로 뜨고 5월 16일 날 갭으로 뜨고 출발했던 그 약간 그 자리예요. 거의 그 근처거든요. 예. 45,000원 부근이.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이 자리 자체가 저항 자리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더라도 45,000원대에서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예. 요 정도 근처가 나올 건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이상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직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선 시장 바닥 확인되는 거 체크해야 되고 아, 그 IT 관련주들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네. 쪽의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전혀 아니니까 예. 못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우선 현실적으로는 45,000원짜리 지지 여부 보시고 나서 예. 한 하루는 아니고요. 최소한 45,000원 부근에서 며칠 추정받고.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 예. 그 모습이 나오면서 돌리는 거 나오면 예. 그때 따라 들어가신다거나 예. 아니면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좀 빠지긴 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예. 그래도 60에서 위로 돌린다면 예. 가격적으로는 4만 원 후반대 되는 것 같습니다. 4만 후반대. 예. 5만 원대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예. 한번 다시 움직이는 그림은 나오니 예. 그때 보고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올라가는 거 보고요. 네, 근데 시청자님 근데 예. 여기에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한들 예. 단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 살려면 배는 더 써야지. 그래서 굳이 저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예. 해봤자 몇 퍼센트 차이일 거예요. 아, 안정적인 구간 확인한 다음 들어가 봤자. 그래서 우선 이거는 홀딩을 하셨다가 예. 혹시 45,000원대 근처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신다거나 예. 아니면 5만 원 돌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예. 둘 중에 하나일 건데요. 제가 체크하고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 대표님 그러고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어떻습니까? 외인 기간 수급은 기간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요. 예. 외인은 그나마 들어오긴 하지만 예. 최근래의 수급은 들어왔던 물량을 약간은 뱉어내는 것도 같아요. 아, 근데 아직 기간은 아니 외인은 들어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오늘 기점으로 바뀔지 여부를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오늘은 또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해서 예. 그래서 우선 이번 주에 상황 봐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 이번 주에 움직임 보고서 다시 재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네, 보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네, 이어서 다음도 마찬가지로 유선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가 궁금하세요.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5,000원에 6%예요. 네, 95,000원에 6%. 참 2차 전지 쉽지가 않죠. 요즘 트럼프 또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참 걱정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방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이 종목 아니셨나요? 예, 이 종목인데 자꾸 내려가지고 묵좀 살까 싶어, 더 살까 싶어가지고 뭐 여쭤보는 거 있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그 엔소를 보고 있다가 예,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에 섰다가 손을 뗐어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해졌어요, 2차 전지주들이. 예, 원래 주는 거 보고서 이건 됐다 싶었는데 그게 지금 아닌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를 기대했는데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약간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되면 머리 아픈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거는 빨리 우선 손을 떼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선은 에코프로 자체는 그래도 매수가 자리에서 보면 95,000원대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부탁드릴 건 반등은 있을 겁니다. 반등은 있을 건데 반등이 나오면은 우선은 정리를 하세요. 오늘 한 4%더 살까요? 아니요,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예, 예, 반등 예. 나오면 95,000원대는 금방 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익권으로 오자마자 일단은 정리하시고요. 조금만 우리가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잠깐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조금만 천천히 보는 걸로. 조금 예. 많이 천천히. 우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예,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든 트럼프랑 다시 엮으려고 할 거예요. 예,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할 거야. 예. 나 지금 살짝 삐졌으니까 나 좀 봐줘라고 얘기는 할 거라고. 분명히 뭔가 얘기해 예. 줄 거야, 트럼프. 근데 그거 확인한 다음에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주들은 살짝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예. 그때는 조금은 일단 당분간은 보지 않는 걸로. 그럼 한번 10만 원 오면 다 팔아볼까요?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서요, 신자님. 예. 저는 그냥 수익권으로 올라오면 우선은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다시 트럼프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 체크하고 나서 예. 그리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우선 지금은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시는 걸로 손해 안 보시고 대응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3,900원에 5% 들고 계시고요. 오늘 52주 저점 깨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가 깨져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23,900원이시면 다른 분들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가격대이시고요. 바닥 라인 지지하는 거 보고서 좀 사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닥 지지 자체가 가격 절고 2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아직은 더 깨지는 그림이라서 외인들이 뭐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셔라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2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피하고 보자. 아니면은 기다리셨다가 2만 원대에서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추가적인 매수를 더 하셔 단가를 낮추신다거나 이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뷰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몰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 단가가 1,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장품주가 잘 가다가요. 또 다시 흔들리고 있네요. 오늘 장에서 토니몰이 2%대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토니모리가 이제 오늘 이슈됐던 게 일본 뭐 드럭스토어 쪽에 700개인가 800개 매장에 들어간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뭐 제가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뭐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12개 브랜드에 8,000개 매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이슈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만 개 매장으로 이제 퍼지게 될 건데 현재 8,500개가 들어가 있어요. 토니모리가 오늘 기사 보니까 이 얘기 딱 들더라고. 토니모리가 그래서 겨우 700개 막 이렇게 들더라고. 자, 근데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1,800원이세요. 1,800원이신데 여기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그래도 화장품주들 자체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바닥에서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도 국내 아시아 쪽의 IT 기업들 반도체, 하이닉스 안에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한 번의 반등은 다시 있을 거다. 왜냐? 실적이 먼저 좋을 거니까. 토니모리가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저항선 자체가 여기 자리에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자리에. 거의 현재가예요. 현재가 부분 근처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이러다가 다시 올라간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때 맞추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12,000원대까지 가는 거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걸 체크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연락 주시면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하나씩 좀 볼게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보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2%대 오늘도 상승이 나오는데요. 어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홀딩하셔야 되고, 자, 오늘 방산주 가운데서 현대 로템이 신고가를 좀 그려냈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신고가를 그려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스의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대 로템 신고가 가면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말씀드렸죠. 시장 좋아지면 더 갈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도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나 이 종목도 크게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예측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이 현재 구간대 나름의 이 자리 자체가
박스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크게 나온다면은 많이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나오기 시작하네요. 한참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자, 그다음 바이넥스도 오늘 신고가 패턴을 또 한 번 그립니다. 수익률이 어느새 60%가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6월 5일 날 사인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이슈는 계속됩니다. 이거는 계속 될 겁니다. 바이든 정부나 해리스 정부겠죠. 이제 만약에 된다면 트럼프 정부나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이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적인 홀딩이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메디톡스도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옵니다. 자, 제가 메디톡스는 1차적인 고점 영역으로 체크했었던 자리가 18만 5천 원 자리고요. 그다음 자리가 20만 원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리를 한번 봤었던 거고요. 근데 그 자리를 오늘 도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저항 자리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부터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18만 5,900원 자리인데요, 현재. 여기서부터 해서 돌파가 나오면은 2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 해서 밀리는 그림이 나오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횡보한다면은 한 번 더 갈 수는 있고. 그래서 현재 메디톡스는 현 구간대부터는 무슨 관점?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에 대한 대응하셔야 되고 신규적인 접근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크래프톤 바닥에서 돌리는 차트 그저께 금요일부터 해서 다시 나오고 있죠. 정말 잘 가네요. 네.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전고점 계속 넘어갈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차트가요. 안정적인 그림을 그려냈어요. 꽤나 5, 6개월 이상을 이 구조가 나오면요. 웬만하면 잘 안 빠집니다. 사람들이요. 이 저점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려오더라도 매수 자리에 대한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올라가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안 팔아요, 잘. 이 구조가 나와버려서. 그래서 크래프톤은 웬만한 큰 악재 상황이나 큰 호재 상황이 아니고서야 계속 이 구조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홀딩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K 이노엔도 추천드리고 해서 오늘 또 최고가를 좀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약간은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N자형 파동으로서 돌리는 그림이었는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시장이 좀 어중간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이죠. 분명하게 느끼실 거고 돌려 세우면은 많이 갈 겁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자, 그다음 오상헬스케어도 차트가요. 야금야금 돌리는 모습이에요.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들. 수익은 아직 낮지만 야금 가는 모습이에요. 포착 되시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그렇죠. 차트가 이쁘게 가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우딘 퓨처스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토니 모리가 일본 매장에서 700개, 일본 화장품 브랜드 매장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깔려 있습니다. 한 3만 개 넘어가는 매장일 거예요. 거기서 한 8천 개 이상 매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아마존에 팔고 있는 그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시장이 안 좋았지만서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왔잖아요. 좋은 그림이에요. 영망치 나오고 또 오늘도 그림 나오죠. 이거 많이 갈 가능성 높아요. 제가 왜 괜히 제2의 셀트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긴 그림 보는 거고 짧게 안 봐요. 네.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 하시면 좋고요. 정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구경 삼아 한 주라도 사보세요. 나중에 보시면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소형 종목을 제가 최근에 안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돌아오면은 그때 또 올려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우딘 퓨처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매그니피센트 7의 반등 포인트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주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적절한 매수 시기를 관망하는 전략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